2부에서는 IB 점수, 파이널 점수에 대한 말씀 좀 드릴게요. 2020년 굉장히 특이한 한 해였죠. 시험 없이 그레이드가 매겨진 해이었고 7월 6일 날 점수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고요.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좀 나의 파이널 그레이드에 의문점이 든다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졸업생들 또는 뭐 11학년, 10학년 학생들, 어린 학생들도 있을 텐데 IB는 이 IB 과정에 이런 제도가 있구나는 거 좀 공부를 해두시면 좋은 시간이 될 듯합니다. IB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면 좋을 듯해요. 2020년 IB 파이널 점수가 7월 6일 공개됐어요. 학생들의 반응이 완전 좀 엇갈리고 있고 지금 여론은 문제가 많은 듯 합니다. 7월 6일 날 IBO에서 DP graduate 했다. 그리고 뭐 congratulation 한다. 너 long journey 했다. 뭐 이런 아름다운 얘기들을 막 냈는데 요거 지금 중간에 나와 있는 거 이거는 그에 관련된 이 글에 다 관련된 뭐 댓글이라고 해야 돼 댓글입니다. 뭐 여기 읽어보시면 Can anyone explain to us the insane algorithm for the final grades? 이 그레이드가 어떻게 나온 것인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까 여성분 나온 이 포스트에 댓글이 쫙 달려있는데 지금 수십 개, 제가 봤을 때 한 수십 개 달려있었고 지금 아마 수백 개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이, 각 나라의 부모님들이 나 45점이었는데 파이널 그레이드가 45점이었는데 37이 되었고 뭐 원래 옥스포드에서 컨디셔널 오퍼를 받았는데 떨어지게 되었다. 뭐 굉장히 지금 불만을 가진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이거 페티션 이런 거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IB에서는 점수를 냈고 여론은 뭐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 학원에 이렇게 보서 들은 피드백을 종합하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B 올해 점수 어떻게 나왔나? 어제 사실은 어제 막 굉장히 이른 아침에 IBO에서 스태티스틱 블리틴 그 점수 결과 평균 점수 45점 몇 명 나왔나? 각각 과목마다 7점, 6점, 5점 퍼센티지를 계산한 표를 냈길래 급하게 제가 그 설명하는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테고 아직 안 보셨을 분들은 못 보셨을 텐데 시간 나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IB 점수 어떻게 나왔나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최상위권 학생들 모든 과목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얘는 뭐 언제나 얘는 잘한다. 이 과목은 이 아이는 에세이를 듣고 있지만 HL 정도 수준을 공부해서 뭐 7점은 문제 없는 학생이다. 뭐 이렇게 플럭추에이션 없이 쭉 잘했다. 이런 학생들은 프레디क्트 그레이드대로 나온 듯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특히나 큰 IB 학교에 있을 때, IB 학생들 많고 IB 역사가 긴 학교에 있을 때는 프레디क्트 스코어에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듯합니다. 실제로 40, 40 나온 학생도 있고 지금 오늘 여기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44점이 나왔고 그리고 뭐 지금 Z점 하나를 신청할 예정이시니까 45점이 잘하면 될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문제는 30점 중후반의 프레디क्트 스코어를 받은 학생입니다. 중상위권, 중위권, 상위권보다는 좀 아래고 중위권보다는 좀 위인 학생들의 변동이 올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프리딕티드 그레이드보다 원래 파이널 그레이드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 많이 쉽게 볼 수 있어요. 뭐 1, 2점 떨어지는 건 많이 볼 수 있는데 올해는 뭐 7점, 8점 이렇게 점수가 significantly drop 됐다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근데 이 학생들은 보니까 좀 이렇게 약간 살짝 불안한 구석이 있었다든지 이 학생이 그리고 IB 학교가 뭐 IB 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학생들도 이렇게 많지 않고 좀 신생 학교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좀 큰 타격을 받은 듯합니다. 점수 이번에 나온 거 보면 점수가 프리딕트 스코어보다 일단 오른 학생은 없는 것 같아요. 오른 학생은 없는 것 같고 최상위권 학생은 잘 골라낸 듯 합니다. 그렇지만 뭐 30점을 받을 학생이 아닌데 30점이 나오고 이런 학생이 좀 있죠. 올해 점수는 아시다시피
학교 내신, 여태까지 뭐 2년 동안 한 학교 내신과 IA를 종합으로 해서 이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대시 되는 것이 이 어떻게 학교 내신을 처리했으며 학교 내신 몇 퍼센트 들어가고 IA 몇 퍼센트 들어가고 그래서 7점 나왔고 6점 나왔다. 이런 정확한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과정이 지금 트랜스페런트하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학생들, 학부모님들, 학교 또 안에 IB 코디네이터 분들이 이 과정이 이해가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컨퓨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올해 점수를 보면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이게 과연 학생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지 아니면 학교를 그레이딩 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조금 사실은 들 때도 있습니다. 학교가 조금 신생 학교고 이런 학교들은 타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아시다시피 시험이 안 치러졌으니까 IA가 important role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IA 점수 채점 하는데 이게 OMR 마크처럼 땅땅땅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시험을 치면 학생들이 그날 친 게 아무리 주관식이더라도 아 내가 이 부분은 조금 불안하다. 내가 매스 페이퍼를 풀었는데 마지막 문제는 좀 제대로 못 푼 것 같다. 이런 본인이 어느 정도 했는지 감이 오고 시험에서 역시 내가 조금 불안했는데 이렇게 떨어졌구나. 이게 오는데 이번에 그냥 결과 통보를 나는 계속 플래트 그레이드 6점, 6점, 6점 받고 IA도 6점 받았는데 뭐 5점 받았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격이 좀 큰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잠깐 오프 더 토픽 했는데 IA 채점을 할 때 이게 OMR 카드처럼 빵빵빵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있죠. 16점, 17점, 18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2016년쯤에 케미스트리 그 IA 그 트레이닝하는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었는데 IBO에서 주최하는 케미스트리 티처들을 데리고 IA 그 가르치는 트레이닝 프로그램 참가를 했었었는데 한 20명의 선생님들이 한 반에 이렇게 있고 리더하는 선생님인데 리딩을 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뭐 IA에 대한 거 막 교육을 해주시고 IA 채점하는 거 교육해주시고 그리고 샘플 주시고 선생님들한테 쭉 매겨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 IA를 받고 그 안에 있는 20명 모두가 20명 모두가 16점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선생님은 15점 이 선생님 16, 17, 18 이렇게 하나의 기준 점수에서 뿔마 3 정도는 뭐 내고 있고 그리고 왜 그 점수를 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다 make sense 해요. IA는 이렇게 조금 주관적인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좀 있고 그리고 올해 IA 채점 낸 거에서 만약에 학생이 16점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completely understand 하지 못했는데 왜냐면 IBO에서 올해 어떻게 점수를 매겼는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점수에다가 IA 점수에다가 뭐 4.5점, 4, 5씩 멀티플라이를 한대요. 그래서 그것이 또 뭐 파이널 그레이드에 뭐 어떻게 퍼센티지 작용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올해 나의 점수에 의문점이 든다. 그런 학생들은 지금 리마크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리마크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어제 BD 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작년보다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찬스가 높지는 않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리마크는 학교에다가 Inquiry Upon Request라고 해서 EUR 요청합니다. 그럼 IB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리마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 좀 의문스러웠던 과목이랑 TOK 에세이랑 EE가 재채점이 신청 가능합니다. 한 과목당 제가 알기로는 120 USD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20년에 근데 새로운 점이 무엇이냐면은 두 부분이 있는데 어필 시스템이랑 톨러런스 시스템이 있어요. 톨러런스 시스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 지금 성적표 받은 거 보면 전체 뭐 1점에서 7점까지 점수 나왔고 뭐 40 몇 점 이렇게 점수 있고 그리고 몇 점만 더 있으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점 더 있으면 뭐 올라갈 수 있다. 2점 더 있으면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있을 거예요. 그거 보면
아, 1점만 더 필요하니까 리마크 신청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싶으시겠지만, 이게 톨러런스 시스템이 무엇이냐면, 자, 여기 표 보이시죠? 일단 표 보시고, 리마크를 신청하잖아요. 그럼 2명의 이그자미너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자, 만약에 학생이 지금 컬럼 0에서 35, 36에서 50, 51 플러스가 있는데 학생이 49점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49점을 받았고 성적표에는 1점만 올라가면 점수가 오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나 리마크 당연히 신청하고 싶겠죠. 신청합니다. 첫 번째 이그제미너가 맥입니다. 맥여서 중간에 표 보이시죠? 49점이면 두 번째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3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이그제미너가 그러니까 52 맥인 것이 52점이 53점이 되면 세컨드 찬스를 가질 수 있고 53점보다 아래면은 그러니까 52점까지는 노 한다는 거예요.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점이 더 필요한 게 아니죠. 요 톨러런스 시스템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조금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고 쳐다봤었는데 톨러런스 시스템 때문에 점수가 오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 예 더 들어볼게요. 학생이 만약에 55점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55점을 받았고 1점만 더 오르면 다 인크리스 될 수가 있대요. 자, 55점 받았다. 그럼 나 리마크 신청한다. 그러면 첫 번째 이그제미너가 맥입니다. 55점 받았는데 얘는 한 67점 되네? 62점쯤 되네? 그러면은 이제 세컨드 찬스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컨드 이그제미너가 맥인다는 뜻입니다. 참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새로운 점, 두 번째 새로운 점은 어필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어필 시스템은 뭐냐면 내가 받은 predicted grade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히 학교 거쳐야 되고 엄청 길게 왜 내 predicted grade가 왜 학교에서 6점밖에 나는 사실 7점짜리 학생이었는데 왜 6점밖에 받지 못했는지 그거를 상세하게 막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스트도 꽤 많이 듭니다. 한 학생당 686 USD가 들어요. 굉장히 지금 코디네이터 분들은 이 설명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도입을 하면 학교 곤란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점수가 오를까? 작년보다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릴 걱정은 거의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왜냐면 지금 전 성적표 받은 것 중에서 사실 1.2점 정도 모자라다 그러면 리마크를 신청하지 한 5점, 6점 모자라다 그러는데 리마크를 신청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미 조금만 필요하면은 된다는 걸 아는 학생이 리마크를 신청하기 때문에 점수가 내리지는 않을 듯하고 소요 기간은 보통은 1, 2주 정도 걸립니다. 올해는 아마 리마크를 신청한 학생이 굉장히 많을 듯하니 톨러런스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학생이 대부분일 테고 그 모르는 학생들은 다들 신청을 할 테니까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리테이크가 있습니다. 11월 달 리테이크. 지금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도 IB에는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 정도 알아두세요. 리테이크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1월 달에 IBO에서 또 시험을 칠 수가 있는데 이거 전 과목을 다시 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고 싶은 과목만 11월 달에 재시험을 칠 수가 있고요. E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E 점수가 만약에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 E도 다시 써낼 수가 있고 올해 7월 29일까지 학교에다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 근데 재시험 그럼 어디서 치냐? 재시험 5월달 대부분 학교가 5월달에 시험을 치고 11월달에 시험을 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한국에도 제가 알기로는 11월 테스트 센터가 좀 모 국제학교들에 있다가 작년에는 다 최근 몇 년간은 경기외고밖에 없었어요. 근데 왜냐면 경기외고는 학제가 1월달에 3월달에 시작해서 11월달에 시험을 치는 학제이기 때문에 경기외고인데 경기외고에서 외부인을 받지 않는다고 전 들었어요. 근데 올해는 아마
재시험 치는 학생이 또 딴 때보다 많을 테니까 아마 테스트 센터가 더 열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11월은 뭐 시험 더 어렵지 않나? 사실 이거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학생이 막 불이익을, 디스어드밴티지를 받을 만큼 시험이 뭐 어렵다든지 아니면 그레이드 바운더리가 다르다든지 그렇지는 않아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제 시험을 만약에 친다 그러면 파이널 그레이드는 어떻게 채점이 될까 싶으시죠? 보통 각 과목마다 디테일한 퍼센티지는 다르지만 러프하게 80%의 시험 점수 그리고 20%의 IA 이렇게 합산이 되어가지고 파이널 그레이드가 나오거든요. IA는 지금 올해 매겨졌고 만약에 학생이 11월 달에 리테이크를 본다면 80%요 플레이롤을 하겠죠. 80%를 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올해 11월 시험의 좀 위험성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이 다들 뭐 아시다시피 지금 5월달 시험도 사실 6주 전에 급작스럽게 캔슬됐잖아요. 11월 시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11월 시험도 이게 막 내가 제 시험 칠 걸 준비를 하시겠지만 열심히 하시겠지만 캔슬 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성을 또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캔슬될 경우에는 아마 IA를 다시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